차가운 샴페인 잔이 서유진의 손끝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아래 십술을 살짝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다. YJ 그룹의 연회장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억눌린 야망, 그리고 은밀한 거래의 속삭임이 뒤엉켜 있었다. 이곳은 승자들을 위한 무대였고 유진이 이끄는 벤처기업 민테크는 지금 막 사냥감으로 지목된 참이었다. 민테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로서 유진은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 YJ 그룹은 최근 민테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오늘 이 파티는 화려한 축연을 가장한 먹잇감을 향한 마지막 탐색전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임무는 민테크의 핵심 기술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 거대한 포식자의 이빨을 피해낼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그녀는 연회장 구석에서 민테크의 CEO이자 그녀의 멘토인 박 회장을 보좌하며 재계 인사들의 위선적인 인사를 받아내고 있었다. 박 회장은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그의 굳은 어깨는 YJ가 가하는 압박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유진아, 너무 긴장할 것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승부할 거니까.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들은 기술력이 아니라 자본력으로 우리를 짓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유진이 냉철하게 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연회장 입구를 훑었다. YJ 그룹의 새로운 총수, 베일에 쌓인 그 남자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언론에서는 그를 그림자 제왕이라 불렀다. 불과 1년 만에 YJ 그룹 내부의 정적들을 모두 숙청하고 절대 권력을 쥔 인물.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의 웅장한 문이 열리고 시끄럽던 장내가 순간적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한 남자가 연회장 중앙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 어떤 액세서리도 착용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화려한 치장들을 압도했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기운을 내뿜었다. 유진은 그저 직업적인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바로 민테크의 운명을 쥐고 흔들려는 YJ 그룹의 새 CEO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전략 분석을 위해 그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해야 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회장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군중을 가르며 나아갔고 마침내 연회장 구석에 서 있는 유진의 눈과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유진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구두를 적셨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저 얼굴. 10년 동안 그녀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꿈에서도 그리워하고 동시에 저주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강지훈. 10년 전 가장 비참했던 시절의 자신을 버리고 홀연히 사라졌던 그녀의 첫사랑. 그는 왜 여기에 있는가? 아니, 그가 왜 YJ 그룹의 총수란 말인가?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격렬하게 울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남자는, 강지훈은 그녀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10년 전의 다정함 따위는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 혹은 낯선 이를 향한 냉정한 평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알아보고도 저렇게 태어난 것일까?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알고 있던 강지훈은 가난했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법학도였다. 낡은 스웨터를 입고 도서관 구석에서 법전을 파고들던 남자.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던 사람. 그런 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 총수가 되어 그녀의 회사,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눈앞에 서 있었다. 서 이사, 괜찮아요? 옆에 있던 박 회장의 비서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과 쏟아진 샴페인 얼룩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마치 10년 전 산산조각 났던 자신의 마음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지훈은 이미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을 둘러싼 재계 총수들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했다. 이것은 악몽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첫사랑은 이제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가장 강력한 적이 되어 돌아왔다. 10년 전의 서유진은 그에게 버림받고 무너졌지만 지금의 서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피와 눈물로 자신을 단련시켰다. 죄송합니다. 잠시 실수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직원에게 냅킨을 요청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구두를 닦지 않았다. 대신 꼿꼿이 선 채로 이제 막 연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강지훈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냉철한 분석과 차가운 분노, 그리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강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YJ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10년 전 그녀에게 속삭이던 그 목소리와 같았지만 담긴 내용은 전혀 달랐다. 그는 미래를 말하고 있었지만 유진에게는 그저 과거의 잿더미를 확인시켜주는 소리에 불과했다. 유진은 생각했다. 강지훈, 당신이 나를 버리고 얻은 것이 고작 이것인가? 권력, 돈, 그리고 타인을 짓밟는 차가운 심장?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지난 10년간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는지,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당당하게 연회장 중앙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단상 위에 강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부딪혔다. 이번에는 유진도 피하지 않았다. 박 회장이 유진의 단호한 모습에 놀란 듯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제가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얕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줄 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연 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유진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연설을 이어가면서도 유진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도 반가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예상했던 상대를 마침내 만난 사냥꾼의 미묘한 표정이었다. 그는 연설문에서 눈을 떼고 오직 유진만을 바라보며 다음 문장을 내뱉었다. 미래는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가장 강한 자의 손에 의해 재편될 것입니다. 그것은 YJ그룹의 경영 철학을 말하는 동시에 서유진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유진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래, 강지훈,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과거의 잔재이고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1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의 지독한 인연은 이제 민테크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연 회장의 음악 소리가 다시 커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만이 흘렀다. 유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단상 위에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보고 있었다. 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공간처럼 유진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지금 당장 YJ그룹의 최근 1년간 모든 공시 자료와 해외 자금 흐름을 분석해 주세요. 특히 강지훈 대표가 총수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과거의 감정은 사치였다. 이제는 오직 전략과 승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연회장 안 강지훈은 텅 빈 유진의 자리를 바라보며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그의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민테크의 서유진 이사입니다. 예상대로 반응이 격렬합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강지훈은 대답 대신 잔을 비웠다. 그의 눈빛은 연 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에도 불구하고 깊고 어두웠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군. 아니, 더 강해졌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상관없어. 10년 전에도 그랬듯이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을 거니까. 민테크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그는 잔을 내려놓았고 잔과 테이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1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지만 그 칼끝이 향하는 곳이 단순히 회사인지 아니면 서로의 심장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유진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녀는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되찾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을 기로에 섰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강지훈의 YJ그룹을 무너뜨릴 수백 가지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에 약하고 순진했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테크의 심장이자 가장 날카로운 무기 서유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테크의 회의실 공기는 어젯밤 연 회장의 화려한 열기와는 정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YJ그룹의 공식적인 인수 제안서가 각 이사진의 태블릿 화면에 떠 있었다. 숫자들은 냉혹했고 문장들은 오만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박 회장을 비롯한 민테크의 임원진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그의 수행팀과 함께 들어섰다. 강지훈은 어젯밤의 화려한 파티복 대신 빈틈없이 완벽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 더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는 민테크의 임원들에게 가벼운 목례만 건넸을 뿐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민테크의 가치를 철저히 해부하고 절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시다시피 민테크의 현재 시장 가치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인정하지만 RD 투자 대비 수익률은 YJ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YJ의 재무 담당 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다. 서유진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저들이 제시한 데이터는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단기적 수익성만 부각하고 민테크가 보유한 장기적 잠재력과
원천 기술의 가치는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발표가 끝나자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박 회장을 향해 있었지만 그가 던지는 말의 칼끝은 명백히 유진을 겨냥하고 있었다. 박 회장님, YJ그룹은 민테크의 가능성이 아닌 현재 가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은 시장이 민테크에 매길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이 이상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민테크 임원들의 자존심을 짓밟기에 충분했다. 강 대표,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YJ가 제시한 자료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규칙은 저희의 AI 기반 보안 솔루션이 향후 5년간 창출할 방어 산업 시장 가치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누락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무능입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무능이라는 단어에 YJ 측 실무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서유진 이사, 맞습니까? 강지훈이 그녀의 직함을 확인하듯 말했다. 날카롭군요. 하지만 그 미래 가치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일 수도 있습니다. YJ는 신기루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진의 반박을 간단히 일축해 버렸다. 우리의 제안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유효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일방적으로 끝났다. 민테크의 임원들은 YJ 측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거대한 자본력 앞에서의 무력감을 숨기지 못했다.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유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회장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얕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유진이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의 개인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이사님, YJ그룹의 강지훈 대표가 이사님을 개인적으로 뵙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알겠습니다. 5분 뒤에 내려간다고 전해주세요. 유진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피곤한 기색은 없었다. 10년 전에 상처 입은 소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민테크의 COO 서유진만이 존재했다. 로비는 아침의 분주함이 지나가고 한산했다. 강지훈은 통유리 창밖을 바라보며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낯설었다. 무슨 용건이시죠, 강 대표님. 유진이 그에게 다가가며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사무적인 거리를 두었다. 강지훈이 천천히 돌아섰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것은 무례하지만 상대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냉정한 시선이었다. 많이 변했군, 서유진. 그의 첫마디는 안부가 아니었다. 10년 전 그렇게 울고 있던 꼬마가 민테크의 이사가 되어 내 앞을 가로막을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과거를 추억하러 오신 거라면 시간을 잘못 고르셨습니다.
YJ 대표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강지우는 그녀의 날 선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본론만 말하지. 민테크는 어차피 YJ에 넘어오게 되어 있어. 박 회장의 시대는 끝났고 당신 혼자서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 없어.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의 존재감에 유진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에 힘을 주고 버텼다. 그래서 나에게 개인적인 제안이라도 하시려고요? 유진이 비꼬듯 물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똑똑하군. 난 유능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 당신이 오늘 회의에서 보여준 그 무능이라는 단어 마음에 들었어.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카드 홀더를 꺼내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YJ 그룹의 로고가 밝힌 그의 개인 직함이 새겨진 명함이었다. 민테크 이사회가 항복을 결정하도록 설득해줘. 당신이 가진 그 날카로움으로 박 회장과 임원들에게 현실을 직시시켜. 그가 말했다. 그 대가로 YJ 그룹 본사 전략기획실장 자리를 주지. 지금 당신이 받는 연봉의 5배, 그리고 YJ의 스톡 옵션.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야. 과거의 인연을 생각해서 주는 마지막 배려이기도 하고. 유진은 그가 내민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경멸이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10년 전보다 더 최악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10년, 그녀의 피와 땀, 민테크를 지키려는 그녀의 신념 모두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강지훈 씨, 유진이 그의 직함 대신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10년 전에도 그랬어. 언제나 모든 것의 가치를 당신 멋대로 매겼지. 내 마음도 내 미래도 그리고 당신 자신까지도. 그녀는 그가 내민 명함을 손가락으로 밀어냈다. 당신이 보기에 내 10년의 가치가 고작 그 정도 연봉과 스톡 옵션인가? 강지훈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건 내가 할 말이야, 유진아. 감상에 젖어서 기회를 걷어차지 마. 이건 비즈니스야. 당신이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 비즈니스? 유진이 차갑게 웃었다. 좋아, 비즈니스적으로 답해주지. 첫째, 당신은 민테크의 가치를 터무니없이 저평가했어. 둘째, 당신은 당신의 적수, 즉 나를 완전히 잘못 평가했어. 난 당신이 제시한 그 배려 따위에는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건 YJ 그룹의 오만한 인수 시도를 내 손으로 직접 저지하는 거야. 그녀는 강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제는 그가 그녀의 기세에 눌린 듯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지훈 씨, 다시는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10년 전에 당신이 버린 서유진은 죽었어.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건 민테크의 서유진 이사야.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선언했다. YJ의 제안은 공식적으로 거절한다.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전달하지. 이제부터는 전쟁이야. 유진은 그에게서 돌아섰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내밀었던 명함은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유진이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직전 강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후회하게 될 거야, 서유진. 10년 전보다 더 처참하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유진은 그제야 가늘게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가 도발을 해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도발에 응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불탔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모든 부서에 YJ 그룹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같은 시각 YJ그룹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서유진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지훈은 들고 있던 명함을 손안에서 구겨버렸다. 예상대로군. 고집 세고 멍청할 정도로 이상주의자야. 그럼 B플랜을 가동할까요? 비서실장의 물음에 강지훈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가 비즈니스를 원했으니 진짜 비즈니스가 뭔지 보여줘야지. 민테크 내부부터 흔들어. 그녀가 가장 믿는 것들부터 하나씩 빼앗아와. 그의 눈빛은 10년 전 그녀를 떠날 때보다 더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유진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무팀, 법무팀, 그리고 핵심 RD, 인력들과 비상회의를 이어갔다. 강지훈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YJ그룹의 다음 공격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YJ라는 거대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빠르고 영리하며 저들이 갖지 못한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진은 즉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예상대로 몇몇 이사들은 YJ가 제시한 현실적인 금액 앞에서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다. 서 이사, YJ그룹의 제안은 무시하기엔 너무 큰 규모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회사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어. 한 원로 이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YJ가 제시한 금액은 우리 기술의 가치를 폄하한 모욕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강지훈 대표는 저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해 이사회를 설득하는 대가로 YJ의 고위직을 제안했습니다. 이사회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유진은 강지훈의 제안을 폭로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노렸다. 첫째, 강지훈의 도덕성과 협상 태도에 흠집을 내고, 둘째, 자신이 민테크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가 돈 몇 푼의 신념과 기술을 팔아넘길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오만함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유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이사회의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박 회장은 유진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서 이사의 말이 맞습니다. 민테크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YJ에 맞서 싸울 모든 권한을 서 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유진은 즉시 포이즌 필 전략을 가동시켰다. 법무팀은 YJ가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감행하여 YJ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방안을 준비했다. 동시에 그녀는 화이트 나이트, 를 찾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였다. YJ의 자본력에 맞서려면 민테크의 기술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줄 우호적인 투자자가 절실했다. 그녀의 물망에는 YJ그룹의 글로벌 경쟁사인 미국의 한 IT 펀드와 유럽의 방산 기업이 올라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전략을 가다듬었다. 10년 전 강지훈이 떠났을 때 그녀는 무력하게 무너졌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수백 명의 직원의 생계와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책임지고 있었다. 사적인 감정에 휘둘릴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오직 민테크의 CEO로서 냉철하게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가 방어벽을 쌓는 속도보다 더 빠르고 교활하게 공격해 들어왔다. 그가 말한 B플랜은 민테크의 성벽을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전략이었다. 유진이 가장 신뢰하는 것들, 바로 민테크의 핵심 인력들이
그 목표였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RD 부서장이 창백한 얼굴로 유진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지금 YJ의 헤드헌터들이 우리 핵심 연구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봉의 3배, 4이닝 보너스만 수십억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지훈은 민테크의 기술을 통째로 사들이는 대신 그 기술을 만들어낸 뇌들을 빼가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테크 핵심 기술 유출 논란, 고평가된 거품, YJ의 인수가 오히려 기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강지훈의 PR팀이 교묘하게 흘린 부정적인 루머들이었다. 그들은 민테크의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기엔 결함이 많으며 재무 구조가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두 가지 공격은 치명적인 시너지를 냈다. 내부에서는 핵심 인력들이 흔들리고 외부에서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민테크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만에 시가총액의 20%가 증발했다. YJ가 처음에 제시했던 모욕적인 인수 금액이 이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전략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유진이 기술 가치와 미래 비전으로 방어하려 하자 그는 그 기술을 구현할 사람을 빼가고 현재 가치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방어 논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영악한 전략가가 되어 있었다. 팀장님들, 지금 당장 전 직원 비상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유진은 인터폰을 눌렀다. 그리고 인사팀은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보상안을 강구하세요. 스톡 옵션이든 특별 보너스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YYJ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 독인지 설파해야 했다. 그녀가 비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챙기고 있을 때 그녀의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사님, 저기, 김 박사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김 박사는 민테크의 RD를 총괄하는 그녀가 박 회장 다음으로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유진의 기술적 멘토이자 민테크의 핵심 보안 솔루션을 함께 개발한 동지였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잠시 후 김 박사가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차마 유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하얀 봉투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직서였다. 김 박사님, 이게 무슨...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YJ로 가시는 겁니까? 김 박사는 괴로운 듯 눈을 감았다. 서 이사, 미안하네. YJ에서. 내 아들 유학비 전액과 미국 지사 연구소장 자리를 제안했어. 나 같은 늙은 기술자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네. 유진은 사직서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 박사였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 강지훈이 말했던 그녀가 가장 믿는 것들부터 하나씩 빼앗아 오겠다는 말이 빈틈없이 실행되고 있었다. 박사님,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YJ의 규모 때문입니까? 우리가 박사님께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절박함이 묻어났다.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서 이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YJ는 내가 평생 연구하고 싶었던 규모를 약속했어. 민테크에서는 솔직히 자금 압박 때문에 시도조차 못했던 것들이 많았잖아. 그는 결국 자신의 야망을 택한 것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민테크의 사람이 그녀의 손을 놓고 떠나가고 있었다. 김 박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유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김 박사의 사직서와 책상 위 모니터에 떠 있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강지호는 그녀의 방어벽을 부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서 있는 땅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10년 전의 시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뼈를 깎는 듯한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더 차갑게 분노했다. 김 박사의 사직서는 단순한 인력 유출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서유진이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인간관계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고 그녀의 가장 깊은 신념을 흔드는 지진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텅 빈 사무실을 지켰다. 모니터에는 YJ의 공세에 대한 방어 전략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강지훈. 그 이름이 10년 전의 낡은 상처를 다시 끄집어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쏟아지는 업무의 압박과 강지훈의 존재감은 10년 전의 그날을 지독할 만큼 선명하게 되살려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기다리던 22살의 서유진.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면서도 가난한 법학도였던 그와의 소박한 미래를 꿈꿨던 시절. 그날 그는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영원히 그가 남긴 것은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 미안하다. 나를 찾지 마. 그 차가운 6글자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가 왜 떠났는지, 무엇을 위해 자신을 버렸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가난과 무력함이 그를 붙잡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며칠을 울었다. 그 지독한 상실감과 배신감이 지금 10년 만에 다시 그녀의 심장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서유진. 그녀는 스스로에게 차갑게 내뱉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공격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에 상처받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김 박사의 이직은 그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화이트 나이트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유진은 유럽의 방산 기업인 타우러스 디펜스와 접촉하기 위한 전략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타우러스는 YJ와 방산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AI 보안 기술은 그들의 차세대 무기 시스템에 필요한 핵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10년 전 강지훈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유진아, 나중에 내가 아주 힘센 사람이 되면 넌 이런 거 걱정 안 하게 해줄게. 그 힘센 사람이 되어 이제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이사님, 서 이사님, 법무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불러왔다. 유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표정을 수습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죠.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라면 놓치지 않았을 보고서의 작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팀원들의 질문에 반박자 늦게 대답했다. 팀원들은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민테크의 강철 같은 심장이었던 서유진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회의를 서둘러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낯설 정도로 지쳐 있었다. 같은 시각 YJ 그룹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강지훈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갓 뽑아낸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김 박사의 영입 완료와
민테크 주가의 추가 하락을 보고했다. 예상대로입니다, 대표님. 서유진 이사는 내부의 배신으로 심리적 타격이 큰 듯합니다. 다음 단계로 강지우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 잠시 보류해.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보류라니요? 지금이 민테크를 완전히 무너뜨릴 적기입니다. 강지우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회의에서 집중력을 잃었다는 보고, 김 박사의 사직서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응했다는 이야기. 그는 서유진이 무너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가 예상했던 방식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고 절망하고 자신에게 무릎 꿇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10년 전 그가 떠났을 때처럼 그는 이유 모를 짜증이 치밀었다. 그녀의 그 끈질긴 저항과 예상치 못한 취약함이 그의 완벽한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녀를 만나야겠다. 강지훈이 불쑥 말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하지. 그는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가 힘들 때마다 찾던 곳,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인적 드문 작은 공원. 그날 밤 유진은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차를 몰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10년 전 그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머리를 식히고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했다. 그녀가 벤치에 앉아 차가운 강바람을 맞고 있을 때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하군. 힘들 때마다 여기로 도망치는 버릇. 유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강지훈이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슈트 차림 그대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행원도 차도 보이지 않았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지? 내 뒤를 밟은 건가? 유진은 즉시 경계태세를 갖췄다. 강지훈은 그녀의 옆 벤치에 거리를 두고 앉았다. 도망친 건 당신이 아니라 나였나. 그가 뜬금없는 말을 던졌다. 유진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침묵했다. 강지훈은 한동안 강물만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만둬, 유진아. 민테크, 그거 당신이 지킬 수 있는 회사가 아니야. 내 회사를 지키고 말고는 내가 결정해. YJ 대표의 조언은 필요 없어. 유진이 차갑게 받아쳤다. 강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내가 왜 10년 전에 떠났는지 모를 거야.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겠지.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가 그냥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에서의 냉혹함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지쳐 있었다. 선택? 유진이 되물었다. YJ그룹의 사생아라는 걸 알게 됐어. 내 어머니는 평생 그림자처럼 살다가 돌아가셨고 난 그들의 개싸움에 던져졌지. 내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그들보다 더 강해지는 것, YJ를 통째로 삼키는 것뿐이었어. 그러기 위해선 모든 걸 버려야 했어. 내가 가진 가장 약한 고리까지도.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 서유진.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YJ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버려야 할 약한 고리로 취급했던 것이다. 그게 당신의 변명이야? 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명이 아니야. 사실이지. 강지훈도 일어섰다. 난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 그리고 이제 민테크도 가질 거야. 당신이 그때처럼 내 발목을 잡게 두진 않을. 닥쳐. 유진의 날카로운 외침이
공원의 정적을 깼다. 그녀는 강지훈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10년 만의 첫 번째 신체 접촉이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그녀의 손목은 불타는 듯 뜨거웠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의 더러운 야망을 내 과거에 덮어 씌우지 마.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알던 강지훈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어. 신념이 있었고 적어도 비겁하진 않았지. 그 사람은 10년 전 당신이 사라진 그날 죽었어. 그녀는 강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나 혼란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건 YJ 그룹의 총수 강지훈일 뿐이야. 야망을 위해 사랑도 인간성도 버린 괴물. 당신은 내 과거가 아니야. 당신은 그냥 내가 반드시 꺾어야 할 적수일 뿐이야. 유진은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지훈은 홀로 공원에 남겨졌다. 그는 거칠게 뿌리쳐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목에서 전해진 온기가,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괴물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말은 그 어떤 비즈니스적 패배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과거의 상처는 유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것이기도 했고, 유진은 방금 그 흉터를 잔인하게 헤집어 놓았다. 차로 돌아온 유진은 핸들을 잡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남은 미련의 찌꺼기를 완전히 털어냈다. 이제 감정은 끝났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첫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적이었고 그녀는 그를 파멸시킬 것이다. 강지훈은 싸늘한 강바람을 맞으며 공원에 홀로 서 있었다. 서유진이 던진 괴물이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에 얼음 파편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제 불능의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었다. 감히 자신을 거부하고 경멸하고 심지어 파멸시키겠다고 선언한 그녀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10년 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왔다. 그가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실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창밖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감성팔이는 끝났어. 그녀는 내가 알던 서유진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녀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녀가 세운 민테크라는 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밖.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경멸은 그의 마지막 남은 미련을 불태우고 순수한 야망만을 남겼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B플랜의 강도를 높이시겠습니까? 추가적인 인력 유출이나 언론 플레이를. 강지훈은 손을 저었다. 아니, 너무 시시해. 그녀는 지금 정문만 바라보고 있어. 화이트 나이트니 포이즌 필이니 하는 방패놀이에 집중하고 있겠지. 그녀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을 쳐야 해. 그는 서유진의 전략적 사고방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정면 돌파를 선호했다. 그는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진 YJ 그룹의 계열사 현황판으로 다가갔다. 수십 개의 자회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민테크는 제조업 기반이 약해. 그들의 AI 기술은 훌륭하지만 그걸 구현할 하드웨어가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이야. 그들의 공급망을 확인해. 핵심 부품, 희토류, 특수 합금, 그 모든 것을. 그의 손가락이 몇 개의 회사를 정확히 짚어냈다.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YJ전자, YJ화학, 심지어 YJ물산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자회사를 동원해 민테크에 납품하는 모든 중소협력사들을 찾아내 계약을 파기하고
물량을 선점하고 필요하다면 그 회사들을 통째로 사들여 민테크로 들어가는 모든 숨구멍을 막아버려. 이것은 막대한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가능한, 그야말로 재벌 총수만이 구사할 수 있는 잔인한 전략이었다. 이것은 정면 공격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노리는 대신 팔다리를 마비시키고 산소를 차단하는 교활하고 잔인한 측면 공격이었다. 서유진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우회하여 성벽이 의존하고 있는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이었다. 강지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지. 기술과 신념만으로 공장을 돌릴 수는 없을 테니. 한편 서유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강지훈과의 대면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올가매던 마지막 감정의 쇠사슬을 끊어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냉철한 이성과 승리를 향한 집념뿐이었다. 그녀는 즉시 타우러스 디펜스와의 비밀 협상팀을 꾸렸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의 감정을 건드렸듯이 자신도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YJ의 자금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건 무모합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을 통한 전략적 제휴로 가야 합니다. 타우러스가 우리의 화이트 나이트가 되어준다면 YJ도 함부로. 유진이 전략회의를 주도하던 바로 그 순간 생산관리팀장이 사색이 되어 회의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긴급 메일이 떠 있었다. 이사님, 방금 베트남의 VTX 매뉴팩처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주력 모델의 샤시 독점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내부 사정이라는데 VTX는 민테크가 10년간 공들여온 핵심 파트너였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독일에 본사를 둔 특수렌즈 공급업체 슐츠 옵틱스로부터 납품 무기한 연기 통보가 날아왔다. AI 보안 카메라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이었다. 연이어 중국의 히토류 가공업체가 갑작스러운 환경 규제를 이유로 수출을 중단했다. 민테크의 생산 라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멈춰서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동시에? 유진은 즉시 법무팀과 재무팀을 동원해 이들 업체의 배후를 조사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였다. VTX는 베트남의 중견 기업이었고 슐츠는 독일의 히토류 업체는 중국에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강지훈의 차가운 미소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최근 지분 변동 내역, 신규 이사진, 자금 흐름을 전부 추적하세요. 샅샅이 뒤져요. 몇 시간 뒤 재무팀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유진의 최악의 예상이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했다. VTX는 최근 YJ전자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한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40%가 넘어갔고 슐츠 옵틱스는 YJ 화학의 유럽 지사와 새로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민테크와의 거래를 후순위로 미뤘으며 중국의 히토류 업체는 YJ 물산에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며 사실상 YJ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강지훈은 민테크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테크를 지탱하는 생태계 전체를 불태우고 있었다. 유진이 구축한 방어 전략은 적의 본진을 막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적이 자신의 등 뒤 가장 취약한 보급로를 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허를 찔렸다. 그녀가 그토록 자부하던 전략적 사고가 강지훈의 거대한 자본 네트워크 앞에서 무력화되었다.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이전의 동요가 불안이었다면 지금은 원망과 공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서 이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공장이 멈췄어.
당장 내일 모레 납품해야 할 물량은 어쩔 거지? 위약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고. 한 이사가 고성을 질렀다. 그는 YJ의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초반부터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박 회장조차 창백한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방법이 없는 건가?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화이트 나이트는 아직 협상 중이었고 포이즌 필은 지금 당장의 생산 중단 사태를 막아주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완벽한 수세에 몰렸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의 침묵은 이사들에게 절망으로 받아들여졌다. 유진은 아무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전 세계 파트너사들로부터 날아온 계약 해지 통보서와 독촉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가 10년간 피땀 흘려 구축한 글로벌 공급망이 단 며칠 만에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심리가 아니라 그녀의 능력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가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민테크 생산 라인 전면 중단, 부도 위기설. 익명의 증권가 정보지에는 민테크가 곧 파산 신청을 할 것이라는 악의적인 루머까지 돌았다.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다. 소액 주주들의 원망 섞인 전화가 빗발쳤다. 그녀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성벽 안에서 식량과 무기가 모두 끊긴 채 고립되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민테크의 주가 그래프를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다. 민테크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항복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 연대도 YJ의 인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최종 제안을 하실 때입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비즈니스 전쟁을 원했지. 무기 없이 어떻게 싸우겠다는 건지. 그는 10년 전 그녀가 선물했던, 지금은 잉크가 마른 낡은 만년필을 서랍에서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그가 유일하게 간직한 과거의 흔적이었다. 박 회장에게 연락해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내가 직접 가겠다고 전해. 그리고 서유진 이사에게도 반드시 참석하라고 해.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은 계획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승리의 쾌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다. 그녀가 괴물이라고 불렀던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서유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꺾어버릴 준비를 마쳤다. 서유진은 텅 빈 사무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를 비추는 유일한 빛은 민테크의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의 붉은 빛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계약 해지 통보서들이 마치 무덤처럼 쌓여 있었다. 절망,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느껴야 할 유일한 감정처럼 보였다. 이사회는 그녀에게 항복을 종용했고 직원들은 동요했으며 박 회장조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절망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패배의 잿더미 속에서 승리의 불씨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복귀했다. VTX, 슐츠 옵틱스, 중국의 히토류 업체, YJ전자, YJ화학, YJ물산. 그는 YJ그룹의 거의 모든 핵심 계열사를 총동원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M&A 전략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룹 전체의 자원을 쏟아붓는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는 방식이었다. 너무 빨랐고 너무 광범위했으며 너무 비효율적이었다. 강지훈은 민테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유진이라는 개인을 파괴하기 위해 YJ그룹의 자금을 사적인 복수에 쏟아붓고 있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오만함.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강지훈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절대적인 권력과 자본력. 그것이 동시에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는 자신이 YJ그룹의 황제라고 믿고 있기에 이 사회의 적절한 승인 절차나 재무 건전성 따위는 무시한 채 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너무 서둘렀다. 유진은 자신의 전략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테크를 YJ로부터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YJ라는 거대한 성벽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진짜 적은 YJ 그룹이 아니었다. 진짜 적은 YJ 그룹을 사유화하여 폭주하고 있는 강지훈,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렇다면 싸움의 무대도 민테크가 아니라 YJ 그룹의 내부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즉시 법무팀장인 최진영 변호사를 호출했다. 그는 YJ의 공격 속에서도 유일하게 동요하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킨 인물이었다. 최 팀장님, 지금부터 우리는 방어를 멈춥니다. 최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사님, 그게 무슨...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YJ그룹의 내부 정보를 캐야겠습니다. 강지훈 대표가 아닙니다. YJ그룹의 주주 명단을 원합니다. 최 변호사는 그녀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강지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강지훈이 1년 전 YJ그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숙청당한 사람들, 그의 피를 나눈 형제, 사촌, 혹은 그를 견제했던 원로 세력,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강지훈의 등장은 재계에서도 수수께끼였다. 혜성처럼 나타난 사생아가 1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총수가 된 과정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다. 최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찾아보겠습니다. YJ그룹의 지배 구조는 복잡하지만 분명히 그늘진 곳이 있을 겁니다. 유진은 그에게 마지막 카드를 쥐어주었다. 이건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유진은 공장이 멈췄다는 생산 라인의 절규 어린 보고와 당장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고객사들의 협박 전화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바로 그때 최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보안 USB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찾았습니다. 강민우, YJ전자 전 부회장이자 고강 회장의 적통이었던 조카입니다. 최 변호사가 화면에 인물 자료를 띄웠다. 강민우는 온화한 인상의 경영인이었지만 1년 전 강지훈이 총수로 취임한 직후 경영 비리 및 횡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모든 직위에서 강제 해임되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거한 정적이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죠? 유진이 물었다. 모든 것을 잃고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YJ그룹 내의 모든 지분은 동결되었고 언론 접촉도 차단당했습니다. 강지훈의 감시망 안에 있습니다. 유진은 강민우의 절망적인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분노를 읽었다. 그를 만나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최 팀장님이 직접 그와 접촉할 수 있는 비밀 루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YJ의 감시망을 피해서. 이것은 도박이었다. 만약 강지훈이 이 접촉을 알게 된다면 민테크는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유진 자신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유진은 민테크로 출근하는 대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사찰로 향했다. 강민우가 유일하게 외부 출입을 허락받는 곳이었다. 유진은 사찰의 작은 찻방에서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수척한 모습의 한 남자가 들어왔다. 강민우였다. 그는 재벌 2세의 화려함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을 두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테크의 서유진 이사, 신문에서 많이 봤소. 내 사촌 동생에게 처절하게 당하고 있던데. 이젠 나한테까지 와서 자비를 구할 생각인가? 유진은 차분하게 그와 마주 앉았다. 저는 자비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강 부회장님. 저는 복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강민우의 눈이 커졌. 복수? 당신이? 파산 직전의 벤처기업 대표가? 유진은 강지훈이 민테크의 공급망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YJ 계열사들의 자금이 얼마나 무모하게 동원되었는지 설명했다. 강지훈은 민테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YJ 그룹 자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사적인 복수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강민우는 유진의 분석에 놀란 듯했다. 그는 강지훈에게 권력을 빼앗겼지만 그가 YJ를 이렇게까지 사유화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난 힘이 없어. 유진은 그에게 다가갔다. 부회장님은 힘이 있습니다. 부회장님은 YJ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내부에 아직 당신을 따르는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지훈을 무너뜨릴 동기와 명분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강지훈이 부회장님을 횡령 혐의로 몰아냈죠. 하지만 진짜 횡령을 저지르고 있는 건 강지훈 자신일 겁니다. 그녀는 핵심을 찔렀다. 저는 강지훈이 1년 전 YJ 그룹의 총수가 되는 과정에서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그가 어떻게 YJ의 지주회사 지분을 확보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신탁 기금이나 비자금을 동원했는지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느커 럴트 엔지얼 역전의 한 수였다. 강민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유진의 얼굴에서 자신과 똑같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의 도끼를 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 위험한 도박이야. 하지만 내 모든 것을 잃은 지금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지. 그는 유진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YJ 내부에 잠들어 있는 내 사람들을 움직이겠소. 강지훈의 금고를 열 수 있는 정보들을 당신에게 넘기지. 적의 적은 동지가 되었다. 두 사람은 신뢰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한 위험한 동맹을 맺었다. 유진은 사찰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민테크의 생산 라인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터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YJ라는 거대한 성벽을 오르는 대신 성의 지하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찾아낸 것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즉시 최 변호사와 소수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비밀 TF팀을 꾸렸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했다. 폴더명은 프로젝트 이카루스였다. 태양을 향해 너무 오만하게 날아오른 자의 추락을 의미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이 모르는 그의 심장을 겨누는 전쟁이. 프로젝트 이카루스 TF팀은 민테크 본사 지하 3층,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서버실에 비밀리에 자리 잡았다. 지상의 사무실이 채권단과 성난 주주들의 아우성으로 지옥도를 방불케 하는 동안 이곳 지하에서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심장을 해부하는
은밀한 작업이 24시간 내내 이어졌다. 서유진은 이곳에서 간이 침대를 사용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얼굴은 지독한 피로로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강민우가 보낸 정보는 날 것 그대로의 암호화된 데이터 뭉치였다. YJ그룹 내부 감사팀의 전직 멤버였던 그의 측근이 목숨을 걸고 빼돌린 자료였다. 최진영 변호사와 재무분석팀은 이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이사님, 흐름이 이상합니다. 강지훈이 총수가 되기 직전 6개월간 YJ건설과 YJ화학에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스위스와 홍콩의 특정 법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법인들을 추적해 주세요.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필요합니다. 강지훈은 민테크의 공급망을 공격할 때와 똑같은 수법을 썼다.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제멋대로 유용한 것이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였다. 며칠간의 밤샘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 돈의 종착지를 밝혀냈다. 골든 서밋 파트너스, 골든 서밋 파트너스, YJ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유령 신탁 펀드였다. 이게 다입니다. 이 펀드 안에서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저희 권한 밖입니다. 재무팀장이 좌절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모든 흔적이 그 유령 펀드 앞에서 끊겨 있었다. 유진은 벽에 걸린 YJ그룹의 지배구조도를 노려보았다. 강지훈은 완벽하게 꼬리를 잘랐다. 바로 그때 강민우 측으로부터 두 번째 USB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암호조차 걸려있지 않은 단순한 오디오 파일 하나였다. 파일을 실행하자 강지훈과 그의 비서실장 간의 대화로 추정되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강민우가 축출되기 직전 그의 사무실에 설치해 두었던 도청 장치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이었다. 민우 형님 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 강지훈, 예, 대표님. 골든 서밋에서 조성한 자금으로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했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사회에서 축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비서실장, TF팀 전체가 숨을 죽였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었다. 강지훈은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려 유령 펀드, 골든 서밋들을 조성했고 그 돈을 이용해 정적인 강민우에게 횡령 누명을 씌워 축출했던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그대로 강민우에게 뒤집어 씌운 파렴치한 범죄의 증거였다. 유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만으로도 강지훈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그 막대한 돈을 고작 강민우 부회장 한 명을 축출하는 데만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 펀드의 진짜 목적, 그가 YJ의 총수가 될 수 있었던 자금의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강민우의 측근에게 이 음성 파일을 즉시 전달하며 골든 서밋의 실체를 더 깊이 파고들 것을 요청했다. 강지훈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강민우의 측근은 음성 파일에 언급된 비서실장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강지훈의 오른팔이었지만 동시에 그룹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민우 측의 회유와 압박, 그리고 음성 파일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비서실장의 최측근이었던 재무 담당자가 결국 무너졌다. 그가 넘긴 자료는 YJ그룹의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골든 서밋 파트너스는 강지훈이 총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개인 금고였다. 그는 계열사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YJ 지주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여 자신의 지배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했다. 이는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이자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다. 또한
그는 이 자금으로 언론사 간부들과 정계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감행하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했다. 유진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것은 법 위에 군림하려 한 야망의 눈이 먼 범죄자의 민낯이었다. 그녀가 10년 전 사랑했던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 그 어떤 불법도 서슴지 않는 괴물만이 남아 있었다. 이사님. 최진영 변호사가 침통한 목소리로 유진을 불렀다. 이 자료. 이 정도면 강지훈 대표는 2번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겁니다. 단순한 MA 실패가 아니라 YJ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메가톤급 파장입니다. 그렇다. 유진은 이제 강지훈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YJ 그룹 전체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폭탄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통해 YJ 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차가운 유리성 안에서 강지훈은 여전히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을 터였다. 그는 민테크의 생산 라인이 멈춘 것을 확인하며 자신의 마지막 자비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발밑에서 무릎 꿇을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지하 서버실을 나와 지상의 자기 사무실로 올라왔다. 사무실은 여전히 절망적인 보고서들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그것들을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YJ 빌딩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이 폭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뜨릴 것인가.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가장 잔인하게 모욕할 수 있는 장소, 그가 자신의 승리를 선포할 그 무대에서 이 모든 것을 터뜨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가 민테크의 이사회를 소집해 그녀의 해임과 MA 승인을 요구할 바로 그 순간,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의 날개를 불태워야 했다. 최 팀장님, 타우러스 디펜스와의 협상은 잠시 보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대신 YJ 그룹의 강지훈 대표가 박 회장님께 최종 협상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해 올 겁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이사진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자리로요. 최 변호사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몇 군데에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YJ 그룹의 민테크 적대적 MA 과정에서 발견된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장소는 민테크 이사회가 열리는 바로 그 회의실 앞 로비가 될 겁니다. 유진은 이제 방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격자가 되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척하며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손에 쥔 야망의 증거 파일이 담긴 USB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것은 민테크를 구하기 위한 싸움인 동시에 10년 전 자신을 버리고 괴물이 되어버린 한 남자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었다. 강지훈은 YJ 그룹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마지막 승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거나 혹은 박 회장을 통해 자비를 구하는 연락이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민테크 측에서는 기이할 정도의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이 내일 있을 이사회 소집에 순순히 응했다는 보고가 전부였다. 강지훈은 그녀의 전략적인 침묵을 항복이나 패배로 인한 마비 상태로 오해했다. 이 침묵은 강지훈을 미묘하게 자극했다. 그녀가 너무 쉽게 무너진 것인가? 아니면 패배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것인가? 그는 후자일 것이라 결론 내렸다. 그녀가 10년간 쌓아 올린 성이 단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었으니 버틸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씁쓸한 승리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시시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서유진의 저항은 생각보다 미약했다. 그는 서유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싶었다. 그녀가 감히 자신을 괴물이라 칭하고 자신에게 경멸을 퍼부었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단순한 애매의 승리로는 부족했다. 그는 그녀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그녀의 사회적 명성까지 파괴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녀의 오만함은 철저한 파멸로 응징해야 했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이 떠올랐다.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것. 그는 골든 서밋 파트너스의 자금으로 관리해온 정관계 인맥 리스트를 떠올렸다. 국세청의 고위 간부. 그는 비서실장을 부르는 대신 보안 회선을 통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이미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 강지훈이요. 민테크건 지금 당장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강지훈이 그의 약점을 쥐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특별 세무 조사를 지시하십시오. 회계 부정, 기술 유출 혐의, 뭐든 좋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그들의 본사를 완전히 마비시켜야 합니다. 그는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서유진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했다. 이것은 그의 오만함이 빚어낸 최악의 수였다. 그는 서유진을 너무 얕봤고 자신의 권력이 무소불위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자신이 YJ 그룹의 자금을 유용해 민테크의 공급망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공권력까지 사적인 복수에 동원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이카루스가 되어 태양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추락을 재촉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민테크 본사 로비는 검은 정장을 입은 국세청 조사관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영장을 내밀며 회계장부와 서버 압수수색을 통보했다. 아직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은 회사가 부도라도 난 것처럼 웅성거렸고 강지훈의 언론팀이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민테크 대규모 탈세 및 회계 부정 혐의 포착, YJ 인수전 치명타, 뉴스는 즉각 주식시장에 반영되었다. 이미 바닥을 기던 민테크의 주식은 거래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강지훈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듯 보였다. 그는 이제 민테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헐값에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내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서유진은 범죄 혐의자가 되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판이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예감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민테크 로비가 아수라장이 된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군. 그는 비서실장에게 내일 이사회에 제출할 사실상 항복 문서나 다름없는 최종 인수 계약서를 준비시켰다. 그는 서유진이 어떤 표정으로 무너질지 기대하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하지만 같은 시각 지하 3층 프로젝트 이카루스 TF팀은 비상사태에 빠졌다. 이사님, 국세청입니다. 지금 로비의 조사관들이 한 팀원이 창백한 얼굴로 외쳤다. 모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지만 적이 먼저 선수를 쳐 회사를 마비시키고 장부를 압수해 간다면 모든 것이 허사였다. 하지만 서유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로비의 CCTV 화면을 묵묵히 응시했다. 조사관들을 지휘하는 익숙한 얼굴, 강민우 측이 요주의 인물로 지목했던 바로 그 국세청 간부였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가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왔군요. 바로 그때 최진영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강민우의 측근이 보낸 긴급 메시지였다. 그들은 YJ 내부망뿐만 아니라 국세청 내부 정보원까지 심어두었던 것이다. 국세청 555 국장 어젯밤 11시 43분 강지훈과 직접 통화. 골든서밋 홍콩 계좌에서 3개월 전 5옥 국장의 차명 계좌로 5억 원이 송금된 내역 확보, 명백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강지훈은 서유진의 전략적인 침묵을 항복으로 오해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나머지 가장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그가 서유진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휘두른 국세청이라는 칼이 오히려 강지훈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이것은 그들이 확보한 과거의 범죄, 총수 등급 과정의 비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범죄였다. 강지훈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유진은 TF팀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강지훈이 우리에게 마지막 증거를 직접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최 변호사에게 지시했다. 기존에 준비한 고발장에 이 내용을 추가하십시오. 강지훈의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더해 555 국장에 대한 뇌물 공여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까지 모든 증거 자료를 최종 정리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모니터 속 자신만만하게 압수수색을 지휘하는 국세청 간부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내일 이사회에서 서유진의 항복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실상은 유진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의 중심부로 스스로 걸어들어오고 있는 셈이었다. 강지훈 씨, 당신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시켰어요. 유진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마지막 무대, 이사회만 남았다. 운명의 날, 민테크의 이사회 회의실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암울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국세청의 압수수색 여파는 치명적이었다.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은 동결되었고 언론은 민테크를 파산 직전에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 찍었다. 이사진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고 박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서유진만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 역시 창백한 얼굴을 감추지는 못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법무팀과 함께 들어섰다. 그는 마치 민테크를 구원하러 온 자선 사업가처럼 행동했다. 그는 이사진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 항복 문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보시다시피 민테크는 회생 불가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탈세, 회계 부정, 생산 라인 전면 중단. 시장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YJ그룹은 마지막 자비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인수 계약서는 인수가 아닌 자산 청산 수준이었다. 1차 제안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야말로 헐값의 회사를 통째로 넘기라는 통보였다. 이것마저 거절한다면 민테크는 내일 아침 파산 신청 외에는 답이 없을 겁니다. 박 회장님, 현명한 판단을 하시죠.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유진에게 향했다. 아, 그리고 이 계약의 전제 조건은 민테크 사태를 이 지경으로 이끈 서유진 이사의 즉각적인 해임과 모든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유진이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그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회사를 헐값에라도 넘길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박 회장이 무거운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YJ그룹의 인수 제안, 그리고 강지훈 대표의 모든 제안을 민테크 이사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거절합니다. 강지훈의 미소가 굳어졌다. 서 이사, 지금 현실 감각을 상실한 건가? 당신 회사는 지금 내 손에, 아니요, 강 대표.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현실을 보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회의실 메인 스크린의 리모컨을 눌렀다. 이사회 안건 대신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결과물이 화면 가득 떠올랐다. YJ그룹 강지훈 대표의 불법 경영 승계 및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스크린에는 YJ건설과 화학에서 골든서밋 파트너스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강지훈이 정적 강민우를 축출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증거를 조작했던 충격적인 음성 파일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건 조작이야. 당장 끄지 못해. 강지훈이 소리쳤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YJ그룹 지주회사 차명 주식 거래 내역. 강지훈 대표는 이 비자금으로 시장을 교란하며 자신의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YJ의 법무팀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그가 함정에 빠졌음을, 서유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서유진, 네가 감히.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유진이 마지막 파일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어젯밤 강지훈이 국세청 5호 국장과 통화한 내역, 그리고 그에게 거액의 뇌물이 건네진 계좌 내역이 떴다. 어제 민테크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한 바로 그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교사의 증거입니다. 강지훈 대표, 당신은 YJ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현행범입니다. 강지훈은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잠깐, 여긴 어떻게? YJ의 보안 요원들이 막을 틈도 없이 수십 명의 인파가 회의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유진이 미리 연락해둔 금융감독원 조사관들과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이 모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강지훈 씨, YJ그룹 비자금 조성이 사실입니까?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세청 간부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 맞습니까? 아수라장이었다. 강지훈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패닉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막아, 당장 저들을 막으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찰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지훈은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회의실 한쪽 구석의 TV 화면에서는 속보가 떴다. 속보 YJ그룹 강지훈 대표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YJ그룹 주가 사상 초유의 폭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YJ그룹 이사회 긴급 소집.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서유진은 덤덤하게 서 있었다. 강지훈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유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리와도 같은 분노, 그리고 처절한 패배감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10년 전의 슬픔도 애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공허한 승리만이 존재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전쟁은 그렇게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강지훈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회의실은 한동안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YJ그룹의 법무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민테크의 이사진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기자들은 이미 특종을 쫓아 검찰청으로 몰려갔다. 회의실에는 민테크의 임원들과 서유진, 그리고 박 회장만이 남았다. 모든 시선이 서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불신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경외감과 함께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해냈는지에 대한 깊은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진아, 아니, 서이사, 이게 도대체. 유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즉시 최진영 변호사를 불렀다. 국세청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증거 강지훈의 뇌물 공여 및 직권 남용 교사를 즉시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표해 주십시오.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동결된 회사 계좌의 즉각적인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체포는 시작일 뿐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진짜 전쟁이었다. 강지훈이 YJ의 총수로서 저지른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여론은 삽시간에 뒤집혔다. 민테크는 부도덕한 기업에서 거대 재벌의 불법적인 M&A 시도에 맞서 싸운 피해자가 되었다. 국세청의 표적 감사는 즉시 중단되었고 동결되었던 계좌도 풀렸다. YJ그룹은 총수의 부재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리 혐의로 인해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이사회는 내분에 휩싸였다. 민테크를 향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는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하지만 민테크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생산 라인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무너진 공급망은 복구되지 않았다. 유진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바로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녀가 향한 곳은 타우러스 디펜스의 본사였다. 며칠 전 그녀는 화이트 나이트가 절실한 패배 직전의 경영자였지만 지금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YJ그룹이라는 거대 골리앗을 무너뜨린 전략가이자 그들이 탐내던 핵심 기술을 지켜낸 승리자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 협상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타우러스 디펜스는 YJ의 몰락을 지켜보며 민테크의 AI 보안 기술의 가치를 재평가했다. 유진은 더 이상 지분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을 제안했다. 타우러스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즉각적인 자금 수혈과 함께 그들의 글로벌 공급망을 민테크에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강지훈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골든 서밋을 통한 비자금 조성, 계열사, 자금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뇌물 공여, 그의 야망이 만들어낸 범죄의 목록은 끝이 없었다. 1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YJ라는 제국을 손에 넣었던 그는 결국 그 제국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YJ그룹은 강민우 전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는 강지훈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 그는
유진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유진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YJ는 더 이상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한 달 뒤 민테크의 공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타우러스와의 협력으로 확보된 새로운 공급망 덕분에 생산 라인은 24시간 가동되었고 직원들은 이전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 그들은 서유진이라는 리더가 어떻게 회사를 지켜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박 회장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할 차기 CEO로 서유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마침내 민테크의 최고 경영자 CEO가 된 유진은 과거 박 회장의 사무실이었던 CEO 집무실에 섰다. 그녀의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저 멀리 보이는 YJ 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를 절망시켰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 건물이 이제는 그저 수많은 빌딩 중 하나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떠한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10년 전에 그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을 버렸던 첫사랑의 망령으로부터 그리고 그 망령이 씌워버린 지난 10년간의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다. 그녀는 창가에서 돌아서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YJ와의 전쟁 서류 대신 타우러스와 공동 개발할 차세대 AI 보안 시스템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민테크의 빛나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지독한 인연은 끝났고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